안녕하세요, 문학소년단입니다. 안녕하세요, 챈들러입니다. 네, 오늘 오늘은 수진 씨가 목 디스크 이슈. 유병장수의 길을 이제 시작하셨죠. 그쵸. 지난 시간에 그 목 디스크로 꽤 고생했다는 얘기를 하셨는데 그게 또 심각한가 제발 봐요. 네, 뭐 어떤 보조 장치가 있어야 그쵸. 또 책을 읽고. 견인 치료도 하고 어.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목에 막 그런 통깁스 같은 거를 하고 계신 걸로 추정되는 그런 좀 심각한 건강 이슈 때문에 오늘 불참하게 됐고 오늘 수진 씨의 빈자리를 채워줄 게스트 원래도였지만, 그쵸. 수진 씨의 여부와 상관없이 원래 오시기로 하셨지만 어쩌다 보니 수진 그쵸. 씨를 대신하게 된 누구시죠? 네, 안녕하세요. 저는 생경이라는 이름으로 음악을 만들고 있고 뭐 신작을 발표한 지는 오래되었지만 아무튼 네, 문학소년단 지금 3번째 같이 하게 되었는데 그 수진님의 쾌유를 빌면서 오늘 또 저도 제 몫을 다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승경님이 테드창 당신 자신의 그쵸. 이야기 편에 나오셨죠. 네, 당신 자신의 이야기. 맞나 이거 어색하죠? 뭔가 네. 너무 어색한데요. 당신과 당신의 이야기 뭔가 저도 무슨 이야기였는데 네. 당신의 이야기 야 이게 책 이렇게 읽어도 되나요? 남는 게 없네요. 오늘 시즌 7 28화고요. 오늘 읽은 책은 가지오 이시구로의 클라라와 태양입니다. 당신 인생의 이야기였는데. 당신 그럼 제가 뭘 본 거죠? 자신의 당신 이야기는 어디서 나온 자신의 이야기. 네. 저는 컨택트라는 제목밖에 기억이 안 나요. 그렇죠. 사실 컨택트로 통일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앞으로. 자, 책과 작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가지오 이시구로는 저희가 시즌 5 30화 나를 보내지마 편에서 한번 소개를 해드렸는데 이 작가 다시 한번 소개해드릴게요. 왜냐하면 다 까먹었을 것 같아가지고 한번 다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 노벨문학상 수상자입니다. 가지오 이시구로 이렇게 하면 이름만 들으면 당연히 일본 작가라고 생각을 하실 텐데 이시구로는 거의 평생을 영국에서 자란 영국 작가라고 합니다. 태어난 건 그래도 1954년 일본 나가사키에서 태어났는데 해양학자였던 아버지가 영국 국립해양연구소에서 일하게 되면서 이민을 갔고 그 후 30대 중반이 될 때까지 가지오 이시구로는 단 한 번도 일본에 가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되게 영국에서 혼란스러운 청소년기를 보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름도 가지오 이시구로고 외모도 동양인인데 나는 영국인인데 네. 왜 다들 나를 영국인으로 생각하지 않지? 그렇죠. 그래서 영국 사람들이 Where are you 이시구로한테 from? 뭐 그런 것도 많이 하고 일본 나 여행 갈 건데 좀 추천 좀 해줘. 나는 일본을 하나도 모르는데. 네, 막 그런 식으로 얘기하느라 꽤나 고생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음악에 관심을 갖기 시작해서 청소년 때 음악으로 달랬나 보네요. 네, 밥 딜런 그리고 조니 미첼에게 영감을 받아서 15살 때부터 작곡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무려 100곡에 다다르는 곡을 작곡을 했고 또 작사 작곡을 했대요. 이때 작사의 경험 때문에 모든 소설에서 1인칭을 구사하게 됐다고. 시점이. 예. 작사가 대부분 이제 그쵸. 내 얘기하는 거고 하는 거니까 그렇죠. 그랬다고 합니다. 대학 입학과 동시에 카프카를 만나면서 이제 내가 문학에 눈을 뜨게 됐고 이후 이게 자선단체에서 네. 막 대학교 동기가 뭐 동기일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아무튼, 그게 그러니까 카프카를 만났다는 게 아니라 카프카를 이제 접하게 된 거죠. 접했다고요? 대학교에서. 그렇죠. 깜짝이야. 접하게 되면서 이제 눈을 뜬 거고 이제 봉사활동 노숙자들을 위해 봉사활동을 하다가 이제 이 사회가 좀 문제가 많구나 이런 사회 문제에 눈을 뜨게 됐고 이제 비로소 내가 이제 문학으로서 작가로서 살아야겠다 이렇게 다짐했다고 해요. 그리고 오늘의 작품은 클라라와 태양입니다. 클라라 앤더슨인데요. 직역을 한 거죠. 노벨문학상 수상 후 처음으로 2021년 3월 2일에 발표한 장편 소설이자 그의 8번째 소설입니다. 가까운 미래의 미국에서 인공지능 로봇 클라라가 자신의 주인인 조 씨를 만나 서로를 구원하게 된다는 이야기인데
저희가 지난 시간에 읽었던 시즌 5 30화 때 읽었던 나를 보내지 마와 되게 유사한 배경이에요. 근데 나를 보내지마는 인간에게 장기 이식을 해주기 위해 복제된 클론들의 이야기인데 클라라와 태양 그리고 나를 보내지마 두 작품 모두 인간을 돕기 위한 존재의 그런 시점, 그런 주인공들의 시점을 삼고 있어서 이 식으로식 SF가 대체로 이런 식으로 쓰여진다 라고 볼 수 있겠죠. 줄거리를 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좀 긴데 천천히 한번 해볼게요. 주인공은 클라라입니다. 클라라는 누구냐면은 아이들의 친구가 되기 위해 만들어진 아티피셜 프렌드, 그러니까 AF라고 불리는데 그런 로봇입니다. 그런데 왜 아이들에게 로봇 친구가 필요할까? 소설 속 미래는 주류와 비주류가 명확하게 구분된 계급 사회입니다. 그러니까 정치적 의미의 계급이 아니고 유전공학의 발전함에 따라 그러니까 아이들의 유전자를 이렇게 편집해가지고 향상시킬 수 있게 되면서 사회는 암묵적으로 주류와 비주류로 나누게 됩니다. 유전적으로 향상된 아이들은 장차 어쨌든 뭐 좋은 쪽으로 발전시켰으니까 좋은 대학에 가게 되고 더 많은 부를 축적하게 되고 사회의 주류로 편입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또 반대로 향상되지 않은 아이들은 노력을 하더라도 향상된 애들이 워낙 뛰어나니까 사회적으로 성공할 가능성이 떨어지는 그렇게 돼서 비주류에 속하게 되는 이런 계급 사회가 배경입니다. 이런 시스템 안에서 살아가는 향상된 아이들은 대학을 가기 전까지는 이제 학교에 안 다니고 이 홈스쿨링을 하게 되는데 이때 어쨌든 사람과 교류하는 방법, 지식을 습득하기 위해서는 이제 AF라는 친구들이 필요한 거죠, 로봇이. 그래서 이 친구들이 외로움을 달래주고 사회성을 발달시켜주는 친구이자 학습 도구인 셈입니다. 이런 AF가 나온 지가 꽤 돼가지고 한 3세대까지 구한됐어요. 버전 3까지 나온 건데 이런 AF들 중에 두 번째 세대, 그러니까 2세대에 속하는 클라라인데 이 클라라에게는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일단 태양광 발전 방식, 태양광을 통해서 충전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태양이 없으면 자기는 이제 에너지를 얻지 못하니까 태양을 되게 약간 숭배하는 신처럼 그런 게 첫 번째 특징이고 두 번째 특징은 다른 AF들이 많아요. 뭐 2세대, 3세대, 3세대 정말 많은데 이 AF들 중에서 특별히 관찰력이 뛰어나다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매니저의 그 세대의 의견인 제품이 거죠. 대체로 그런 거 그쵸. 같기도 하고 이 친구만 특별히 좀 유달리 네. 관찰력이 뛰어나다라는 묘사가 나오긴 나와요. 그렇죠. 네. 그 같이 매장 진열대에 있던 로사와 좀 비교되죠. 같은 네. 2세대이긴 하지만 네. 로사는 뭐 관찰력이 뛰어나진 않죠. 근데 클라라는 이렇게 바깥 생활에도 되게 관심이 많고 관찰을 잘하고 이런 캐릭터입니다. 이런 클라라는 AF 매장에서 어딘가 좀 아파 보이는 소녀 조시의 선택을 받고 함께 살아가게 됩니다. 조시가 아파요. 되게 아픈데 이 아픈 이유가 유전자 조작 때문이죠. 그러니까 집에서 이제 조시를 향상시키려고 하다가 병에 걸린 상황인 거죠. 이게 그건 좀 헷갈려요. 향상시키면 다 일단 전체적으로 체력은 좀 악화되는 건지 아니면은 그 중에 몇몇 운이 안 좋은 케이스로 이런 부작용이 나타나는 건지. 저는 부작용 정도. 예, 이라고 모든 생각했어요. 향상된 인간들이 좀 체력적인 문제를 겪는 건 아니고. 그쵸. 왜냐면은 조씨 친구들이 놀러 오잖아요. 집에. 그들은 좀 다 멀쩡. 멀쩡하니까 조씨만 유독 허약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작용을 있긴 겪는 있으나. 그런 조씨입니다. 또 병에 걸린 딸 때문에 그 조씨의 엄마 크리씨는 정말 너무 힘들어하고 슬퍼하고 또 아빠랑 엄마랑 헤어지고 많은 문제들이 생기게 됩니다. 유일하게 이제 남사친 릭이라는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랑만 좀 잘 지내요. 소꿉친구. 그렇죠. 되게 어렸을 그래서 때부터. 뭐 우리 나중에 결혼할 거야. 뭐 네, 이런 거죠. 그쵸. 네. 이 조씨의 엄마 크리씨는 클라라를 입양할 때 처음부터 큰 그림을 하나 가지고 있었습니다. 조씨의 언니 셀이라고 있는데 셀이 이제 병으로 세상을 떠났어요. 그래서 엄마는 그 충격에 약간 정신이 나가, 약간 편집증적인 되게 구속하고 그런 상황인데
어느 날 클라라에게 엄마 크리시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는 앞으로 조씨가 될 거다. 나는 너를 평생 그 무엇보다 사랑해 줄 거다. 그러니까 너가 앞으로 조씨를 잘 관찰해서 나중에 조씨를 대체할 수 있게 그렇게 계속 노력을 해라. 결국 엄마가 원했던 거는 이제 조씨가 이제 곧 죽을 것 같으니까 클라라가 조씨 역할을 해주길 바랬던 거죠. 그래서 클라라의 외모를 이제 로봇 성형 수술 같은 거라고 할까요? 조씨의 그런 껍데기를 만들어서 클라라에게 입히려는 그렇죠. 그런 그게 작업. 이게 예를 들면 칩 이식인지 네. 그러니까 어떤 다른 걸 하나 정말 사람처럼 만들어 놓고 클라라의 뇌에서 어딘가에 있을 어떤 그런 코어 같은 걸 빼서 넣는 일인지 그렇죠. 아니면 클라라한테 뭔가를 말 그대로 성형 씌우는지. 혹은 씌우는 네.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걸 그러니까 좀 친절하지는 않은 서술입니다. 예. 이게 약간 묘사를 보면은 그 중간에 이제 초상화를 그린다고 하잖아요. 초상화를 그린다고 하고 실제로 그 작업 현장에 갔을 때 조씨의 모양을 한 무언가가 네. 천장에 매달려 있다고 나오는 그쵸. 걸 보면은 뭔가 실제로 조씨의 모형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조씨의 어떤 디테일한 모습까지 본딴 진짜 외형이 있고 뭐 그거에 저는 읽기로 조씨가 안에 들어간다라는 표현까지 읽은 것 같은데 진짜로 들어가는 건지 뭐 그걸 말씀해 주신 입는 것처럼, 건지 예, 아니면 뭐걸 빼서 거기다 이식을 하는 이식을 건지. 맞아요. 코어를 그냥 이식하는 건지는 저도 사실 잘 모르겠어요. 모두 그런 뭔가 엄마의 네. 계획이 있는 상황인 거죠. 네. 클라라는 그래도 뭐 내가 그럼 그렇게 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래도 착한 클라라. 그래서 조 씨의 회복만을 바라면서 어머니 저에게 방법이 있어요. 네. 저의 방법은 해한테 그러니까 자신의 원동력이 된 태양. 그냥 그러니까 이 태양을 자꾸 믿게 된 게 매장 안에 있을 때 쇼윈도 밖으로 보는 그쵸. 풍경 중에서 이제 거지 아저씨가 길바닥에 쓰러져 있고 이랬는데 태양이 싹 스치면서 거지 아저씨가 이렇게 움직이게 된 거죠. 죽은 줄 알았는데 네. 갑자기 이제 에너지를 얻은 것처럼 느껴지게 살아나는 된 듯한 거죠. 이제 느낌을 받으면서 네. 그래서 조 씨도 똑같이 태양의 힘을 빌리면은 조 씨도 회복을 할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맞아요. 그래서 릭의 그러니까 남사친이죠. 조 씨의 남사친 릭의 도움을 받아서 조 씨의 추억이 있는 맥켈린 아저씨 창고에 가서 태양에게 막 기도를 해요. 제가 뭐 쿠팅스 머신이라고 이거 공예를 만드는 것도 부실 테고 제가 뭐 태양을 위해서 뭐든지 다 하겠다. 그러니까 조 씨만을 좀 살려달라.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죠. 이렇게 막 기도를 하고 뭐 기계도 부시고 클라라의 노력들이 그려지고 클라라의 기도빨이 통했는지 어느 날 갑자기 햇빛을 제대로 쐰 조 씨가 건강을 회복하고 어느 날 제대로 갑자기 네. 아침에 이제 저기서 이제 해 뜬다. 네. 다 창문 열어. 블라인드 쳐. 거든가. 하니까 이제 막 눈뽕. 네. 조씨 입장에서 뭐야 창문 좀 닫으라고 하는데 이제 진짜 왜 그런 날 있잖아요. 우리 모두 다 뭐 방에 빛 쫙 들어와가지고 와 뭐 밝다 이런 느낌. 좋다. 그렇죠. 네. 자연광 싹 들어와가지고 근데 그게 또 그냥 어딘가에서 이렇게 뭐 반사된 자연광이 아니라 완전 태양 직방. 네. 직방 맞고 갑자기 건강이 회복돼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기적적인 상황이죠. 네, 그것 때문에 된 건지 모르겠지만 서술에는 어느 날 조 씨는 건강이 회복해서 대학생이 되었다. 갑자기 이렇게 나와버리는. 맞아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인과관계가 나와 있진 않아요. 네, 설마 그것 때문이겠어요? 그렇죠. 그냥 뭐 나아질 때가 돼서 나은 것 같긴 한데 그렇게 대학생이 되고 클라라는 뭐 집에 저기 뭐 다락방 같은데 그러니까 처박히게 됐다가 나중에는 이 야적장 이게 좀 기계들 약간 고물상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조 씨를 떠나게 된 거죠. 네, 조 씨를 떠나서 야적장에 혼자 남겨지게 되고 그런 클라라는 조 씨와의 추억들을 이렇게 순서대로 정리를 하면서 이 소설이 마무리되게 됩니다. 이 책 읽어 마라. 이 책 읽어마라 코너인데요. 일단 이 책으로 나오고 싶다고 하신 생경 씨가 뭐 읽어야 하는 이유와 읽지 말아야 하는 이유 모두 참여를 해주실 거고 읽어야 하는 예. 나머지 이유들은 제가 조금 더 보태보고요. 읽지 말아야 하는 이유는 지금 수진 씨, 안 계신 수진 씨가 네.
써준 내용을 저희가 좀 더 추가해서 얹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읽어야 하는 이유 첫 번째 생경 씨가 말씀해 주시겠어요? 이 책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제 SF 장르의 소설이라서 처음에 읽으려고 시작을 했는데 읽다 보면서 느꼈던 점이 이 책은 약간 SF 장르의 탈을 쓴 좀 인간 관찰 일지 같은 느낌을 받았어요. 왜냐면은 그 소설 내에서 이제 조 씨가 되게 아프고 난치병에 이제 고통스러워하는데 그거를 보는 어머니의 어떤 양가적인 감정, 되게 보면서 안타깝지만 너무 안타까워하는데 한편으로는 조 씨를 잃는 게 너무 무서운 나머지 그냥 조 씨가 죽는다는 걸 상정하고 이제 클라라한테 뭐 부탁을 조 씨를 대신해 달라는 되게 특이한 부탁을 하는 뭐 그런 좀 양가적인 부분이나 또 이제 그런 상황 속에서 조 씨도 내가 아파서 주변 사람들이 좀 안타까워하는 걸 보는데 그것 때문에 또 고통스러워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이제 내가 죽을지도 모르는 이 상황 때문에 두려워하고 그 사이에서 뭔가 되게 좀 극단적인 감정 사이에서 되게 번민하는 그런 되게 다양한 감정들의 양태라고 해야 될까? 그런 것들을 볼 수 있는데 그런 걸 보면서 뭔가 이 책은 되게 인간이 아닌 로봇 클라라의 눈으로 보는 인간 좀 관찰에 관한 보고서 같다?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네. 읽지 말아야 하는 첫 번째 이유입니다. 수진 씨의 이유긴 한데 책이 상당히 두꺼운데 앞부분 전개가 상당히 루즈해서 견디기가 힘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뒷부분에 필요한 내용이 앞부분에 포진되어 있긴 해도 앞부분 내용이 늘어지는 것이 많은 독자가 떨어져 나가는 요인이 될 듯 싶다. 그러니까 초반부가 너무 힘들다. 그죠. 굳이 그 라는 가게에서 거죠? 좀 오래 있긴 했었어요. 네. 조 씨가 굳이 한번 왔다가 갔었어야 된다. 그렇죠. 그럼 뭐 온 김에 그냥 사가도 되지 않았나? 그렇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네, 읽어야 하는 두 번째 이유 챈들러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보통 이런 AF 마다 다르죠. 이름은 어떤 영화에서는 그 AI였죠. 네, 네. AI. 그런 거나 뭐 로봇 나오는 아이로봇이었나? 거기 네. 어쨌든 많은 종류의 이제 SF물에서 인간과 함께 살고 인간의 보조 역할을 해주는 어떤 로봇적인 존재가 나옵니다. 근데 그것들과 결이 상당히 달랐어요. 왜냐하면은 거기서 나오는 보통의 로봇들은 일단 다 만렙, 신체 능력이랑 뭐 정신적 판단 능력 다 만렙이어가지고 인간을 보조하는 느낌이었다면 여기서 클라라가 보여주는 모습은 신체 능력도 엉망. 그렇죠. 그렇게 훌륭하지 않죠. 네, 뭐 진창을 못 건너가네요. 네. 인간에게 업혀서 가네요. 이게 무슨 일이죠? 아무튼 그러기도 하고 이 예를 들면 이 룸 안에를 다 싹 보고 저 사람이 지금 어떻구나, 저 사람이 지금 어떻구나, 어떤 감정이구나 이런 인지 능력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것은 있지만 애초에 태양을 믿는다는 것 자체가 태양에게 빈다면 그리고 아까 그 어떤 뭐라고 했죠? 그 헛간으로 간다는 네. 이유도 해가 지고 이제 밤이 온다면 어린 아이들일 때 그렇게 생각하죠. 해가 자러 가는 거야 이런 식으로 이제 보통 부모들이 아이들에게 얘기해주고 하는데 그것처럼 믿는 거죠. 해가 이제 지고 밤이 오네. 해가 저 너머로 지평선 너머로 사라지는 그 지점에 헛간이 있었네. 헛간이 집인가 보다. 헛간으로 자러 가는가 보다. 하고 헛간으로 해를 찾아가는 어떻게 보면은 정말 겉모습이 어린 아이여서 사고의 능력도 어린 아이인 AF는 상당히 신선했기 때문에 이런 종류의 SF도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 읽지 말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가독성이 안 좋다. 그러니까 이 작가의 문체 자체가 가독성이 좀 떨어지는 게 있기도 하고 초반에는 설정에 대한 설명이 없이 이야기가 전개되면서 AF가 뭔지 이 사회의 어떤 점이 특징인지 등의 내용이 중반까지 녹아있기 때문에 이해 부재에서 오는 가독성의 저하가 상당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대뜸 이렇게 던져놓다 보니까 사람이 이제 몰입할 시간이 부족했다. 이게 저만 그렇게 느낀 게 아니었군요. 네. 사실 저희가 아까도 설정 가지고서도 이거를 내가 입는 건지 아니면 코어를 이식하는 건지 우리 모두가 헷갈릴 읽는 사람마다 다 생각이 다를 수 있을 정도로 막 뭔가를 명확하게 네. 짚어주면서 넘어가진 않으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향상된 사람이라는 것도 어떤 세계관 설명의 페이지가 있진 않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대화 속에서 우리가 추측해야 될 뿐이니까 음. 그런 지점을 이제 얘기한 게 아닌가. 읽어야 할 마지막 이유는 그겁니다. 어쨌든 이따가도 얘기가 아마 나올 테지만 그런 로봇이 보여주는 어떤 지고지순한 사랑, 순수한 사랑, 아이 같은 사랑이죠. 그렇죠. 제가 아까 얘기한 아이 같은 모습도 있었던 것처럼 이렇게 그냥 다만 낭만스럽게 어머 AI는 어쩜 우리에게 어쩜 이렇게 뭐 마치 반려견처럼 언제나 우리를 이렇게 향할까. 왜냐면 사실 조씨가 못된 말도 하긴 하는데 그 마냥 또 그렇게만 읽힐 게 아닌 게 어떤 SF적인 어떤 섬찟함 역시 들어있는 게 그 잠깐 얘기를 우리가 다 나눴지만 엄마가 이제 클라라에게 나의 계획 너 이렇게 하면 돼 나중에 했을 때 일단 우선은 반기를까지는 아니지만 아니에요 어머니 클라라 뭐 나을 수 있어요라고 하지만 어느 순간 또 받아들여요. 그렇다면 그 양자택일의 양자택일의 시점이 또 오잖아요. 지금 나를 조금 희생해서 저 공해를 부셔서 해를 만족시킬 것인가. 근데 이제 그때 그렇게 바로 행동하지 않고 잠깐 고민을 하죠. 잠깐만. 근데 어머니의 큰 계획에 의하면 내가 지금 멀쩡해야 나중에 그렇죠. 조시 역할을 내가 더 잘해야 될 텐데 내가 지금 나를 희생해서 저 공해 기계를 부수는 걸 하면 안 되나? 이렇게 좀 망설이는 부분은 어느 정도 이게 어쨌든 내가 조씨를 지금 지킬 게 아니라 내가 더 조씨가 되어야 하는 거 아닐까? 라고 어떤 기계가 판단하는 느낌이라서 그렇죠. 이건 또 마냥 앞에서 그리고 뒤에서 볼 내용과는 좀 다르기 때문에 좀 섬찟한데 역시 로봇과 인간의 관계에서 이 정도 스릴러 정도는 있어줘야지. 그렇죠. 예, 무조건 인간을 위한 게 그렇죠. 아니라는 점. 있을 건 다 있는 스릴러, SF다. 예, 그런 점에서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마지막 읽지 말아야 하는 이유. 읽지 말아야 하는 이유라면 사실 뭐 다들 언급을 해주셨고 많이들 느끼실 텐데 결말이 굉장히 되게 뜬금없이 급발진하면서 끝나는 느낌이거든요. 저는 읽으면서 한 80% 정도 읽었을 때부터 불안감을 느꼈어요. 왜 아직도 이거 좀 남은 것 같은데 남은 페이지가 얼마 안 돼서 좀 그래서 불안해하면서 읽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그냥 마지막 에필로그 같이 6부 하면서 한 20-30페이지 안에 그냥 끝내버립니다. 맞아요. 뜬금없이 이제 조씨는 회복이 되었고 뜬금없이 이제 조씨가 시간이 흘러서 대학교에 가고 또 장면이 바뀌면서 별다른 묘사 없이 야적장. 클라라는 네. 야적장 밖에 이제 어디 조씨와 헤어져서 뭐 야적장이란 표현에서 오는 느낌인지는 모르겠지만 버려져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러면서도 뭔가 행복했다라는 그런 회상을 하면서 끝나는 느낌이긴 하지만 좀 결말이 되게 성급하면서도 찜찜한 느낌도 있고 해서 보시다 보면은 좀 소위 속된 말로 벙찌실 수 있어요. 좀 그 부분이 좀 많이 아쉬운 것 같습니다. 네. 이런 소설인데 로맨스정은 어떻게 읽었나요? 네. 저는 정말 잘 읽었어요. 네, 이렇게 간만에 정말 잘 읽었다라고 생각한 거 정말 오랜만이었고 그 나를 보내지만은 제가 저희 읽으면서 다 좀 힘들었던 너무 기억이에요. 힘들었어요. 너무 재미없어가지고 가지오 이식으로 하면 약간 걸러 약간 이런 정도의 수준이어가지고 마침 생경 씨가 클라라와 태양을 한다 해서 이제 가지오 이식으로다 했을 때 처음에 걱정을 많이 했어요. 그러셨구나. 또 조졌다. 내가 이 판 이번 에피소드 또 입국다 타고 있겠구나. 이 생각했는데 읽었을 때 정말 재밌었어요. 저는. 처음서부터 아니면 가면 갈수록? 저는 처음서부터도 저는 다른 분들보다는 그래도 재미를 좀 일찍 느낀 편이 아닐까. 네. 그렇게 막 처음부터 재밌진 않았는데 저도 다른 책을 제가 뭐 가지오 이식으로의 뭐 나를 보내지 마, 그 클라라의 태양 이게 2권 읽어봤는데 다른 책들은 잘 그러게요. 모르겠지만 하나는 좋았고 하나는 안 좋았는데 네. 다음번에 누가 읽자 하면은 그쵸. 흔쾌히 한번 읽어볼 것 같아요. 3번은 봐야 되니까 사람을. 근데 다른 작품 중에 하나 유명한 게 있는데 그거는 남아있는 나날. SF는 아닌 걸로 알아요. 네. 좀 과거에 좀 옛날을 배경으로 한 책이고 맞아요. 그 뭐 영국 배경에 뭐 맞아요. 그런 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영화로도 나왔다고 네. 하더라고요. 아무튼. 또 어디서 듣기로 녹턴이 그렇게 좋다고. 녹턴이라는 작품이. 녹턴이란 작품도 있나요? 네,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아무튼 저는 잘 모르는 가지오 이식으로의 찍먹 해본 사람으로서 저는 클라라 태양이
이 작가의 입구로서, 그러니까 이 작가 좋다. 처음 만나는 작품으로서는 참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 역시 뭐 다른 분들과 같이 처음에는 재미없는데 했는데 읽다 보니까 진짜 이게 가슴 한 구석이 저릿해지는 걸 느꼈어요. 그 지하철 10,000원 지하철에서 이렇게 읽으면서 출퇴근을 했는데 지하철 안에서 출근길인데 저릿하기 쉽지 않거든요. 울컥. 예, 진짜 울컥하기도 하고 막 지하철 그거 지금 내리면 안 될 타이밍인 것 같은데 내려야 되는데도 더 읽어야 되는데 막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막 울컥하는 감정도 느꼈던 책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이유가 클라라라는 그런 로봇의 헌신, 그또 아이 같은 마음 네. 때문에. 그 순수한 마음, 태양한테 기도하면은 애가 나아지겠지. 그렇죠. 왜냐하면 내가 태양한테서 자양분을 얻으니까. 네. 나는 그거잖아요. 태양광. 그 태양광 발전이니까요. 네. 그렇죠. 그런 게 너무 짠하더라고요. 기도하는 모습들이나 그 마음들이. 그동안 저도 뭐 꽤 많은 인공지능, 뭐 영화나 소설 이런 거를 읽었는데도 이런 감정을 느낀 건 처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바이니얼 센테니얼 뭐 이런 영화 있잖아요. 그런 것도 그렇고 뭐 아까 챈들러 씨가 말한 AI, 뭐 아이 로봇, AI도 로봇이 아이인 설정이네요. 그쵸. 그러고 보니까. 그리고 뭐 저희가 읽었던 작별 인사 이런 것도 뭐 그렇고 뭐 김채엽 작가 작품들에서도 뭐 인공지능 이런 건 얘기 많이 나왔었으니까요. 근데 그때는 단 한 번도 이런 감정을 느끼지 못했거든요. 근데 이런 거를 느끼게 하다니 정말 대단한, 역시 노벨 문학상 작가구나, 이런 거를 알게 됐습니다. 참 명작이라는 점이고, 다만 아쉬운 점은 작가가 그 두꺼비 집 내린 것 같은 결말 그 있죠. 제가 한번 꺼보겠습니다 해서 PC방 전원 내리는 기자 같은 결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갑자기 햇빛 쐬고 괜찮아진 조씨, 그러니까 이런 문장으로 이제 가름을 해버리는데 계속 조씨가 아파서 누워 있어요. 거의 저는 이제 조씨 죽겠구나. 이제 저도 기간이 엄청 죽을 힘들었잖아요. 거라고 생각했어요. 네. 뭐 밥도 잘 못 먹고 리기 와도 뭐 그냥 한마디 하고 다시 쓰러져서 자고 이런 수준이었는데, 오전에 하늘이 어두컴컴해졌던 날 이후 조씨는 점점 튼튼해졌을 뿐만 아니라 아이에서 어른으로 자라났다. 이렇게 한 문장으로 갑자기 몇 년의 세월을 흘려보내버려요. 이런 게 너무 좀 너무 아쉬웠고, 또 클라라가 그렇게 똑똑한 AI죠. 그 리기라는 애를 되게 향상된 아이들이 가는 학교에 진학시킬 수 있을 정도로 이제 교육을 할 수 있는 기능이 그쵸? 있잖아요. 네. 클라라에게는. 맞아요. 똑똑한 가정교사 역할 충분히 할 수 그렇죠. 있다. 예, 지식이 그렇게 똑똑한데 태양한테 기도 메타를 하다니. 그러게요. 만약에 가르쳐줄 때 지구과학에 대해서는 뭐라고 설명을 그렇죠. 하려나. 그러니까요. 그리고 뭐 쿠팅스 머신을 박살내면은 이게 괜찮아질 거라니. 뭔가 좀 허술한 전개와 설정들, 그리고 또 리의 엄마와 그 전 남편이죠. 그렇죠. 벤스의 입학 청탁 장면은 대체 왜 나온 건지. 차라리 이 장면 그릴 바에 클라라가 조씨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고 어떻게 회복됐으며 조씨의 성장 과정이 어땠는지 그려내는 게 더 낫지 않았나, 뭐 이런 아쉬움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깨물자면 얼마든지 이렇게 깨물 수 있는 작품이긴 하지만 이게 그러고 싶지 않은 마음. 그렇죠. 사람들이 이게 어른을 위한 동화라고 얘기 많이 하더라고요. 동화라고. 책을요? 예. 그렇게 평가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동화 같다. 음. 이렇게 생각을 하면 그럴 수 있겠다라는 생각입니다. 동화는 사실 말도 안 되잖아요. 맞아요. 근데도 이제 사람들이 다 그 동화인 걸 생각하면은 뭐 마음의 수용의 폭이 넓어지긴 하니까. 그래서 뭐 그런 부분과 또 클라라의 마음이 너무 예뻐서 용서된 작품이었습니다. 정말 추천하는 작품입니다. 네. 생경 씨는 어떻게 읽으셨나요? 저는 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SF 장르를 좋아하기도 하고, 이게 또 노벨 문학상 수상 작가님의 작품이라서 처음 읽어보게 됐는데, 그 기술이 발전했을 때 엄청나게 발전한 고도의 기술이 인간을 창조할 수 있는가, 아니면 뭐 인간을 대체할 수 있는 무언가를 만들어낼 수 있는가라는 질문 같은 거는 굉장히 SF 장르에서는 단골 설정이고 단골 소재잖아요. 근데 저는 읽으면서 느낀 게 아는 맛이 아는 맛인데는 이유가 있다. 뭐 그리고 또 이것도 노벨상 작가님이 만들어주는 아는 맛이니까 또
미슐랭 씹는 맛이 있다. 3스타에서 예, 그렇죠, 그렇죠. 예. 물론 이제 그 맛을 모두 음미할 만큼 제가 대단한 미식력이 있진 않지만 뭐 아무튼 뭐 그래서 재밌게 읽었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책이 뭐 인공지능 뭐 아니면 유전자 조작을 통한 강화 이런 굵직굵직한 SF적인 소재가 있지만 결국에는 그냥 난치병을 가진 어린 소녀와 또 그녀를 둘러싼 사람들의 이야기 그거라고 생각해요. 휴먼 드라마죠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되게 재밌게 읽었고 제가 또 한 가지 이제 준비를 하면서 찾은 것 중에 재밌는 소식이 이 네. 작품이 영화화가 어, 예정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언제쯤 제작이 되나요? 제가 그냥 쳐봤을 때는 IMDb에는 거기 올라와 있나요? 2024년으로 되어 있긴 해요. 올해 안에 뭐 개봉하겠네요. 네, 그리고 최근에 2월 초의 기사로 최근에 추가 배역들이 뭐 섭외가 됐다, 캐스팅이 됐다 이런 기사를 확인을 했기 때문에 그래도 짧은 시간 안에 만나볼 수 있는 영화 작품일 것 같고 라인업이 빵빵합니다. 무려 그 타이카 와이티티 감독 토르 시리즈 만드신 분이죠. 토르요? 네, 그분이 연출을 하시고 이제 클라라 역할에는 제나 오르테가 그 넷플릭스 웬즈데이의 그 주연을 배우인가요? 맡은 그 배우가 클라라를 하고 조시의 어머니 역할에 이제 에이미 아담스라고 저희가 다뤘던 그 당신 인생의 이야기인가요? 네, 그 그쵸. 작품의 영화화된 컨택트. 컨택트의 주연으로 나왔던 여성 배우분이 출연을 하십니다. 그래서 사실 소설의 전체적인 인상은 제가 느끼기로는 좀 약간 흐리지만 좀 조용한 그런 하늘 같은 느낌이었기 때문에 이런 타이카 와이티티 감독의 어떤 토르 라그나로크스러운 영화잖아요. 네. 그런 색깔이 잘 어울릴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좀 기대가 되고. 근데 클라라가 제나 오르테가 맞아요. 제 이미지랑 너무 다른데요. 아, 아 그렇군요. 예. 근데 뭐 또 분장을 하면 또 그렇게 되지 않을까요? 근데 또 맞아요. 그리고 또 저는 지금 생각을 해보면은 느낌이 또 다른 게 웬즈데이에서도 굉장히 그 감정이 없는 소녀의 역할로 나왔는데 뭐 거기서는 인간이긴 하지만 어쨌든 뭐 나름대로 또 잘 어울릴 것 같고. 그리고 이 가조의식으로 작가님이 영화 각본도 직접 참여를 하신다고 하십니다. 원래 이분이 오리지널 영화도 몇 편 각본 작업을 하셨고 그리고 본인의 작품이 영화화 됐을 때도 각본을 쓰신 걸로 알고 있고 본인이 직접 참여하는 네, 편인가 맞습니다. 보네요. 그래서 아주 좀 영화화 된다는 소식을 보고 저는 이게 굉장히 기대가 됐습니다. 원래 작품보다 나은 영화는 만나기 쉽지 않은데. 맞아요. 근데 또 비주얼적으로 조질 장면들이 또 여기 있잖아요. 그쵸, 태양 이렇게 해가지고 그쵸. 또 기대가 되기도 되네요. 네. 맞습니다. 네. 헛간신 이게 좀 궁금하긴 하네요. 그러니까. 막 되게 막 음향 효과나 음악 좋게 잘 쓰면은 분위기로 좋은, 진짜 네. 그 조지는 그런 그렇죠. 좋은 영화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다음 챈들러 씨는 어떻게 계셨죠? 저도 잘 읽었습니다. 사실 저도 되게 걱정 많이 했거든요. 그리고 초반에만 하더라도 역시 가조 의식으로는 안 돼. 그렇죠. 지난번 봤잖아. 네. 이런 거였는데 얘가 이제 뭐 우여곡절 끝에 판매됐다고 해야 되나? 입양됐다고 또 하는 것도 이상하고 어쨌든 이제 자 조시네 집으로 가고 나서부터는 그 직전서부터 어쨌든 그냥 진짜 극초반만 좀 그러니까 좀 그냥 좀 튕겨져 나간다라는 느낌이고 여전히 그 가게에 있을 때도 그때부터 슬슬 이제 저도 시동이 걸리더라고요. 그리고 결국에는 이 친구가 태양을 믿는다는 걸 알게 됐을 때 그리고 나중에 그 헛간에서 이제 절절하게 그렇죠. 네, 그거랑 마지막에 창문 다 열어. 저도 진짜 울컥하는 포인트들이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저도 정말 즐겼던 작품이라서 진짜 다음 시즌 한 번 더 도전해보고 싶은 마음. 마지막 도전. 네, 마지막 해보고 도전. 재평가할 수 있지 안 할 않을까. 이유가 없다 이 정도라면. 그리고 개인적으로 진짜 뭐랄까 감탄했던 건 이 태양을 쓰는 게 사실 까자면 깔 부분이죠. 진짜 뭐 그렇게 뭐 뛰어난 존재여서 누군가의 가정교사 역할까지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 존재가 태양을 이제 그렇게 믿는다고? 믿는 어쩌면 그냥 지구과학적으로는 센스가 없을 수도 있겠지만
근데 아무튼 너무 그 신기한 게 어떻게 보면 이 고대 문명 얘기할 때 인류가 가장 처음 믿었던 존재가 태양이 혹은 불이잖아요. 그렇죠. 이 인류의 끝을 넘어서 생겨난 어떤 또 다른 그 인류 너머의 존재 AF가 가장 처음 믿는 게 또 태양신? 이게 좀 소름 끼치긴 했었어요. 이거 왠지 노리는 걸 수도 있겠다. 일부러 태양이라는 존재로 해가지고 인류가 가장 처음 믿었던 태양을 AF도 믿을 것. 결국 어떤 존재건 그 존재의 시작은 태양을 믿는 것인가? 네, 그런 것도 너무 신기하기도 했었고 그리고 나서 제가 아까도 뭐 이거 하는 이유에서 언급했던 제가 그러면 조씨를 대신하면 되나요? 그 부분에서는 진짜 이거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그러니까요. 이걸 살짝 여기서부터 좀 더 세해지나? 그 이 정도 반전이라면 멋있는데 괜히 기대감도 갖게 하고 그래서 좋았는데 그리고 나서 또 뭐냐 나를 보내지 마 네. 보다도 좋았던 점 그 부분에서 그 책에서 제가 제일 안 좋았던 건 아니 이렇게 행동할 것 같지가 않은데 나라면 얘네들은 왜 이렇게 행동하는 거지? 이 복제 인간들은 그게 납득이 안 됐거든요. 그런 지점 그런 게 여기는 없었어요. 다 개연성이 있게 행동하고 클라라라도 조씨라도 그리고 릭이라도 그리고 조씨의 어머니라도 누구라도 그럴 수 있으니까. 나라도 이렇게 행동할 것 같네 싶은 모습을 보여줘가지고 절대 그 전 책과는 다른 감상이었으나 저는 이런 종류의 불친절한 작가를 별로 좋아하지도 않거든요. 명백하게 해줬으면 해요. 그러니까 그쵸. 향상이 뭐냐면 향상된 사람들이 대체로 어떻게 되고 뭐 이런 성장 과정이나 이런 것도 그리고 보여줬어야 되지 않나. 연기를 내뿜는 기계가 뭔지 그렇죠. 그게 그런 게 왜 도시를 돌아다녔는지 그래서 전 명확하게 해주길 바래요. 그런 게 없어서 저는 읽는데 힘이 들었으나 저도 로맨스 정처럼 너무 지고지순한 이 모습에 이 책은 사랑할 만하다. 네. 좋은 책이기도 하지만 누군가가 충분히 사랑할 만한 책이다. 라는 훈훈한 네. 감상평 남깁니다. 그렇죠. 표지도 예쁘고. 맞아요. 네. 표지 수진 씨 것까지 얘기하고 그럼 표지 얘기 잠깐 좀 네. 궁금한 게 있어가지고. 그럴까요? 네. 자, 그 수진 씨는 제가 대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진 씨는 이렇게 읽었다고 합니다. 읽기가 힘들어서 그랬는지 몰라도 초반부가 너무 루즈해서 집중이 안 되었다. 다 똑같네요. 저희. 앞에서 뿌린 떡밥들이 뒤에 쓰이기는 하나 이 책이 과연 450쪽을 넘어야 했는지는 의문이다. 초반부 늘어지는 것에 비하면 결말이 갑자기 끝나서 허무하기도. 나는 감정이 메말랐는지 슬퍼야 할 것 같은 내용인데 그렇게 슬프지도 충격적이지도 않았다. 차라리 클라라가 인간들을 다 죽이는 결말이 나에게는 감동적이었을지도 모르겠다. 특이했던 건 일본 소설들이 일본 소설의 색채가 대체로 진한 편인데 외색이 조금 있죠. 일본 짱 막 이런 거. 그쵸. 영국에서 자라서 그런지 문체나 소설에서 묘사되는 장면 속의 풍경 등의 국가적 색채가 거의 없었다. 이 작가의 머릿속에 이야기를 펼치는 배경 자체가 어디에도 없는 제3의 세계를 상상해서 중립적으로 시작하는 것 같다. 네. 이게 아무래도 또 영국 작가니까 베이스가 그래서 그런 것 같기도 하네요. 인간들 다 죽이는 게 그러니까 저도 한번 이제 클라라가 조씨를 대체하겠군요. 저는 그때부터 이제 약간 긴장하면서 봤거든요. 저도. 근데 그런 클라라의 마음. 저는 약간 그러니까 영국에 대한 이거는 저의 어떤 스테레오타입인데 굉장히 좀 어두운 느낌으로 계속 가는 그쵸. 거라서 우중충하죠. 저는 진짜 그냥 조씨가 죽을 줄 알았거든요. 저도. 조씨가 죽고 그냥 그 다음에 뭐 어떻게 되겠거니 하고 봤는데 결국에는 어떻게 보면 해피엔딩처럼 조씨가 낫는 걸 보고 신기하긴 했어요. 네. 표지 얘기부터 좀 해볼까요? 네. 아니 네. 표지 얘기 자 뭐냐면은 이게 리커버판이거든요. 네. 2021년에 이제 이 표지로 싹 이제 리커버가 됐는데 뭐 그전 거에 대해서 하려는 얘기는 아니고 자 그 리커버판 요새 다 그냥 이 책으로 보시겠지만 가운데 이제 창 하나가 나 있는 것 같고 그리고 동그라미가 이제 언뜻 모서리 부분에 걸쳐져 있는 게 이제 태양 같은데 네. 이게 그냥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한 페이지를 펴보시면은 이제 그 이 시리즈로 이제 연작 이걸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정사각형 12개 그려져 놨거든요. 네. 두 페이지에 걸쳐서. 그리고 그 정사각형들의 이제 뭐랄까 태양이 한쪽 모서리, 왼쪽 하단 모서리에서 이렇게 떠올라서 오른쪽 우상향 우상향 하는, 예. 포물선을 네, 그리면서 네. 소물선을 거리면서 이제 올라가면서 다시 모서리 걸쳐지는 그냥 그 어떤 천체 움직임을 표현한 12가지의 이제 그 있는데 네. 그 중에 왜 하필 맨 마지막 단계였을까요? 아, 이 표지에 실린 이 하나의 정사각형이 12가지의 정사각형 중에 시간대로 보자면 태양이 떠오르기 시작한 1번 그림이 아니라 마지막 12번째 끝쪽 모서리, 그러니까 우측 상향 끝쪽 모서리에 걸쳐 있는 왜 하필 태양의 마지막 사각형을 얹어놨을까? 그러네요. 일단 이북으로 보시는 분들은 이걸 볼 수가 없어요. 아, 그런가요? 네, 이북에는 안 나와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해가 이렇게 지나가야지 그 헛간신까지 이어지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떠오를 때는 사실 헛간에 갈 수는 없으니까 이제 창을 지나서 하양일 때 이제 헛간에 가야 되니까 그 부분이 어쨌든 메인 그 포인트니까. 예, 메인 포인트라서 그런 게 석양지는 아닐까. 시점이. 예. 그리고 또 음. 가운데다 박아놨으면은 네. 또 외색 짓다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역시 일본 작가네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 않을까. 제목도 써니야 이러면서. 예. 근데 저는 지금 그냥 잠깐 생각해봤는데 뭔가 표지를 보시면은 네모의 우측 상단에 동그라미가 조그맣게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살짝 걸쳐 있죠. 뭔가 빼꼼하게 우리를 쳐다보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뭔가 그냥 태양이 이 인물들을 역으로 바라보는 그런 모습을 상상할 수도 있는 것 같고. 뭐 그런 것 같네요. 네, 그게 궁금했었어요. 예. 근데 이게 보니까 대체로 그냥 의미 없이 하는 것도 많더라고요. 물론 의미를 넣기도 하지만 여기서 그렇죠. 너무 해가 여기 있는 거 좀 촌스럽지 않나? 이런 네. 식으로 해서 이거 그냥 나은데? 예, 이걸로 작은 하자. 결정. 뭐. 디자인적으로도 저게 제일 예뻐서일 수도 있어요. 예. 음. 너무 대놓고 나오면 맞아요. 세련되지 정가운데 못했다. 있는 거는 좀 없어 보일 수 있고 예. 왼쪽 오른쪽 중에는 보니까 오른쪽이 나은 것 아, 같다. 뭐 맞아요. 그렇죠. 별 이유 없이 예, 다들 뭐 이렇게 결정할 때 아시겠지만 되게 이상한 예, 이유로 이상한 결정되죠. 이유로 결정되는 게 많잖아요. 그렇죠. 그냥 아무 이유 없이 한 건데 이런 게 아. 알고 보면 많죠. 그렇죠. 자, 그리고 또 이 얘기부터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은 AF를 가질 수 있으면은 그러니까 이렇게 어디서나 이렇게 길거리 지나가다가 뭐 핸드폰을 사듯이 우리가 그 정도 가격대? 네, 그 정도 한 80만 원, 90만 원 정도의 AF를 구매할 수 있다. 여러분들은 이렇게 구매하실 건가요? 왜 안 사죠? 아 그런가요? 왜 안 사죠? 만약에 사시면은 네. 어떤 용도로 네. 주로 사용하실 것 같으세요? 이게 또 이제 다르죠. 왜냐면 저는 지금 가족들과 함께 살고 있는데 이왕 상상해 보는 건 제가 만약 혼자 살고 있다라고 한다면 주로 이제 가사용이겠죠. 아, 청소? 집안일, 청소용이라거나 아니면은 이제 들어가서 뭐 술 한 잔 같이 하는 그런 그런 정도? 거나 예. 너무 여러 가지로 잘 쓸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약간 프렌드니까 프렌드군요. 네. 가사 노동 시키는 몰빵 건좀 시키기는 그래요. 좀 애가 그런 자아가 좀 있는 것 같긴 해서 갑자기 나한테 발끈하면서 네. 너 좀 요새는 좀 더럽다 뭐 이러면서 화장실 정도는 너가 하는 게 어때? 뭐 이렇게 그런 식으로 얘기해. 할 수 있죠. 나는 전자제품이라서 화장실 못 들어간다 이럴 수도 있는 거고. 물이 닿으면 안 돼가지고. 네. 저는 그럼 글렀네요. 그럼 전 발끈할 것 같거든요. 그렇다는 것 자체가 저는 이 친구는 프렌드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네요. 그럼 바로 저는 그냥 리퍼로 보내버려요. 네. 바로 저는 이 친구를 살 자격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생경 씨는 사시나요? 저는 이 질문 듣고 제가 만약에 이제 나중에 만약에 결혼을 해서 아이가 생긴다면 아이한테 얘를 사줄까를 좀 생각을 해봤는데 뭔가 이런 어쨌든 이 AF라는 이 로봇의 설정 자체가 이 향상된 아이들이 어쨌든 집에서 홈스쿨로 그렇죠. 공부를 하다 보니까 사회성을 기르기 위해서 좀 정서적으로 사회 그런 도움을 받기 위해서 AF를 구매해서 집안에다가 드린다라는 묘사가 있는데 뭔가 그런 측면에서는 좋지 않을까요? 뭔가 저는 반대입니다. 왜냐하면은 그 절대 부분이 인간을 대체할 수 없나요? 아니 그게 아니라 그렇죠. 아니 왜냐면은 네. 저 충격 먹어서 이거 꽂아놓은 부분이 있는데 네. 이 조씨가 이제 향상된 아이들 파티를 한번 열잖아요. 그때 그쵸, 이제 향상된 아이들 아주 지 멋대로 다 자랐어요. 그렇죠.
AF 때문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아. 아무튼 지 멋대로 자라서 조씨를 괴롭히는 장면이 나옵니다. 조금 이제 점점 짓궂어져요. 너 이거 할 줄 알아? 뭐 해봐. 뭐 이런 그죠, 식으로 던져서 떨어뜨려 보자. 네. 막 이런 거. 그럼 예. 얘 뭐 그냥 바로 제비 돌 걸? 막 이런 얘기가 나오던데 막 어쩌고저쩌고 하다가 계속 이제 시킵니다. 클라라 나한테 인사해봐. 근데 얘는 뭐 하기 싫고 뭐 지금 기분이 상한 게 아니라 나의 주인은 조씨니까 그쵸, 조씨가 조씨 말 듣는 거죠. 돌아봐 하면은 그냥 그걸 대기하고 있었던 거거든요. 맞아. 나는 조씨가 무엇라 말을 하기를 기다리며 가만히 있었다. 이 말을 하는 게 말린다는 그걸 기대한 게 아니라 뭐 허락을 기다리고 있었다 뭐 이런 거거든요. 안 해 아무것도 이렇게 이제 누군가 또 되묻죠. 다 이제 못된 친구들. 조씨 B3를 살 수도 있었지 않아? 왜 안 샀어? 내 뒤쪽에서 누군가가 말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조씨가 웃으며 말했다. 이제 그럴 걸 그랬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는데 아. 저는 너무 충격 먹어서 이거 표시해뒀거든요. 제가 클라라였으면 너무 큰 상처죠. 그쵸. 아무리 그 상황에서 그냥 분위기를 더 띄우려는 농담 쪽의 어떤 그냥 그런 일이라고 하더라도 클라라 입장에서 너무 속상했을 만한 그쵸. 멘트인데 속상해하지 않아요. 나중에 이걸로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조씨가 어긋나거든요. 애초에 사회생활을 기를 용도로 집에 들여왔으면 너 이런 멘트는 사실 너무 무례한 거야. 상처 주는 멘트인 거야를 배울 수 있어야 되는데 아, 그렇죠. 이런 얘기를 하지 않는 AF라면 사회성을 기르는데 장벽이 존재한다.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 예. 오히려. 저는 약간 근데 그 부분 읽으면서 다르게 생각을 했던 게 뭐였냐면은 클라라가 그 친구들한테 근데 지금 보니까 그렇게 더 좋은 모델 살 걸 그랬어 얘보다라고 조씨가 말하는 그 부분이 뭔가 그 분위기에서 내가 클라라 편을 들면은 그쵸.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분위기예요. 네. 조씨도 워낙 분위기에 네, 휩쓸리는 그쵸, 그쵸. 타입이라서 사실 어릴 때 나이가, 근데 네. 어릴 때는 좀 그런 것도 많고 뭐 그 좀 저도 보면서 아니면 읽어 나가면서 클라라가 대놓고 말은 안 하는데 이거에 좀 섭섭해하는 것 같아. 뭔가 좀 맞아요, 상처받은 뉘앙스처럼 느끼면서 저도 읽긴 했거든요. 근데 굳이 그런 거를 말하지 않은 이유는 뭔가 그냥 클라라가 생각하기에는 조씨가 저렇게 말을 한 게 진심이 아니라는 거를 좀 자기가 알고 있고 휩쓸려서 말했다라는 걸 어느 정도 알고 있으니까 그렇게 말을 하지 않고 그냥 참고 넘어갔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뭐 저는 약간 좀 다르게 읽긴 했어요. 저도 그 부분은 좀 매장 씬에서 유치할 수 있는 게 매장씬. 네. 그 삐쓰리들이 나갈 때 엄청난 위기도 많이 느끼고 자기가 막 팔려야 되는데 쇼윈도 앞에 나가야 되는데 삐쓰리들이 전면에 나갔고 거기서 약간 슬픔, 좌절감을 느끼거든요. 클라라가 아마 그 클라라가 조씨에게 그런 말을 들었을 때 분명히 상처를 겁나 받았을 거란 말이죠. 어떻게 저래? 그래서 나중에 그런 내가 대체해야겠다는 네, 이 새끼 당근. 그런 것까지 좀 나아가는 그런 작은 씨앗들이지 않았을까. 맞아요.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좀 서운하긴 하죠. 그래서 그럼 로맨스정이라면 저는 절대 안 절대? 살- 그 절대 어떤 안- 경우에서라도 네. 내가 혼자 살건 아내와 둘이 살건 아이와 셋이 살건 저는 요즘에 좀 간병 이슈가 좀 심한데 그런 간병용으로 만약에 그런 AF가 나온다면은 하지. 저는 그 외에는 뭐 왜죠? 어떤 거에도 안 살 것 같아요. 왜? 꺼림칙해요? 누구랑 있는 게 너무 불편하니까. 아 그래요? 그러니까 저는 나 이외에 뭐 음. 아내 이외에 누군가와 있는 게 그러니까 집에 특히 집에서는 불편하죠. 어색하죠. 그쵸. 네, 그렇죠. 그 로봇이라도. 그니까. 네. 집에 요즘에 이제 강아지와 함께 있긴 하지만 강아지는 사실 말을 못 하잖아요. 내가 무슨 말을 해도 애가 알아듣고 있는 건지 뭔지 모르니까 괜찮아. 내가 무슨 말을 해도 애한테는 뭐 못 알아들으니까. 근데 소통 가능한 존재가 있다면 얘는 너무 잘 알아듣고 다 기억해. 예, 막 자꾸 제가 AF 앞에서 옷 갈아입기 가능? 저 안 될 것 같아요. 애가 자는데 뭐 구석에서 이러고 앉아 있을 것 같고 그니까. 뭐 제가 화장실 가려면 제가 물 떠줄까요? 뭐 이런 식으로 좀 뭔가 근데 그 불편할 대신 것 같아요. 그 네. 대신 어제 자면서 코 몇 번 고셨고 이런 네. 쫙 디테일 최종 정리해가지고 지금 병원 가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호흡 때 수면 때 호흡이 좀 이상했어요. 이러면서 막 진단을 다 해줘. 근데 너무 저는 안 좋을 것 같아요. 그래도 그냥 CCTV를 달고 사는 느낌일 것 같아요. 그냥 형태가 없었으면 좋겠다고. 네. 그러면 그냥 시리처럼. 맞아요. 안 보이거나. 시리처럼 네. 자비스처럼 예.
약간 그러면 네. 이게 이 AF가 사람 모습이 아니라 알조 같은 모습이에요. 그러면 오히려 괜찮을 그럼 것 같아요. 괜찮아요? 네, 강아지 모양. 괜찮을 것 같아요. 여전히 소통은 가능한데 예, 아. 차라리. 그러니까 인간의 얼굴을 한 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렇죠. 음. 그런 그 불쾌한 골짜기. 그럼 선글라스 네. 끼고 마스크 끼고 있어요. 그럼 더 무섭지 않아요? 그러고 밤에 나 보고 있어. 막. 그러니까요. 아니 그렇게 그런 존재가 있으면은 제가 요즘에 뭐 펫캠도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강아지 혼자 있을 때 이게 보려고 그거를 뭐 저랑 아내만 보긴 하지만 왠지 모르게 뭔가 이게 뭐 중국산이니까 또 누군가가 나를 해킹하고 있는 거 아닌가? 틱톡처럼. 예, 약간 나 혼자 산다 출연하는 연예인들처럼 행동하게 되는 거예요. 되게 깔끔 떨게 되고 괜히 뭔가 그러니까 감시당한다는 느낌이 계속 드는 거죠. 100% 편안하지가 않고. 예, 그렇죠. 뭔가 그런 존재가 있다는 자체가 네. 그런 거에 대해서 저는 안 살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자, 다음 얘기는 유전자 향상 얘기인데 만약에 뭐 여러분들 자신이 될 수도 있고 여러분들 미래 자식이 될 수도 있어요. 이런 향상이 가능하다. 근데 향상에는 뭐 물론 부작용도 그렇죠. 따르긴 하지만 이런 향상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하실 건지. 부작용의 리스크는 존재하는 거죠. 그렇죠. 조 씨처럼 이렇게 아플 수가 있는 거죠. 네. 근데 이제 다들 그 확률이 몇 퍼센트냐에 그렇죠. 그런 따라서 건 또 안 나오잖아요. 네, 이 그렇죠, 작품에. 그렇죠. 이걸 이 어머니가 조씨는 어머니가 몇 퍼센트 도박에 걸은 건지 그쵸. 사실 이 소설 속에서는 안 하는 게 도박처럼 그쵸. 그려져요. 네. 맞아요. 왜냐면 어떻게 안 하고 릭이 살수 너무 있냐. 소수니까 네. 릭 같은 존재가 너무 소수니까. 그리고 사실 뭐 향상 안 되면은 갈 수 있는 대학교가 거의 그 문제 대학교 하나밖에 없는. 그렇죠. 그것도 뭐 몇 퍼센트의 쿼터 따로 빼가지고 들어갈 수 있는 거니까. 굉장히 소수의 향상되지 않은 인원을 받는 거죠. 네. 약간 좀 뭔가 도덕적인 네. 윤리적인 측면에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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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 그런 세계라면은 하지 않을까요? 네. 이게 지금 같은 시대라고 항상 아, 물질이 발견이 돼서 이미 이제 그렇게 좀 접수 받습니다. 고인 세상이 아니라 네, 네. 초창기야. 초입이다. 그래서 아직 항상이. 데이터도 없어요. 예. 이게 어느 정도의 약간 임상 실험 같은 거죠. 근데 이거 향상하기만 하면은 좀 뭐 공부 안 해도 하버드 가는 예, 거야. 막 이게 좀 어렵다. 왜냐면은 이게 리스크가 얼마나 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거 하고 그치. 있는지의 설정에 따라서 좀 대답이 달라질 것 같은데 저는 근데 어쨌든 그 부작용에 대한 리스크 거의 없음 그리고 웬만한 사람들 뭐 한 사람 있고 안 하는 사람들이 있음 정도의 뭔가 네. 퍼진 그런 문화 정도라고 상정을 한다면 저는 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저는 해서 뭔가 이런 내가 갖고 있는 어떤 결점들 그런 거를 보완할 수 있다면은 해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찐드로 씨는 안 하시나요? 합니다. 안 저는 합니다. 리스크가 있는 게임을 네. 하지 않죠. 몇 퍼센트 확률까지 도전하시는 편인가요? 만약에 10이라고 아 근데 확률은 네. 진짜 웬만해서 확률 들어간 게임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 게 10%라 하면은 낮은 거지만 내가 그 10%가 걸렸을 때 기분이 너무 더럽잖아요. 그렇죠. 내가 그 9명 중 네. 오히려 10명 중에 한 낮을수록 명이라도. 오히려 네. 낮을수록 기분이 걸리면- 더럽고 네. 높으면 높을수록 위험해서 안 되고 네. 이래서 저는 별로 음. 네. 목숨을 건 확률 게임은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 편입니다. 그럼 만약에 부작용이 되게 사소한 거예요. 사소해 막 예를 들어서 콧물이 계속 줄줄 나와. 눈을 좀 더 자주 깜빡여야 된다. 이 정도. 그러면 안 할 이유가 없죠. 아니, 손떨림이 네. 조금 있다. 이 정도. 그럼 진짜 안 할 이유가 없는 것 네. 같아요. 아. 네. 만약에 한다 그러면은 어떤 부분을 향상시키고 싶으신지 뭐 이런 게 있으신가요? 저요 아니면 제 자식 이거 무슨 얘기인가요 지금? 그러니까 저인가요? 아니면 내가 향상을 해서 본인, 특정 능력을 저인가요?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다면 어떤 걸 하고 싶은지. 너무 하고 싶은 게 많은데 저는 살 안 찌는 거, 아, 살 안 찌는 유전자 아. 향상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먹어도 밤 12시에 먹고 자도 그런 스테이블한 상태가 되는. 그거 중요하겠다.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집중력을 올리고 싶어요. 집중력. 네. 너무 요새 뭐 도둑맞은 집중력이니 도파민 네이션 막 이런 네. 책들 나오잖아요. 너무 저도 그런 거에 절여져 계신가요? 그러니까 좀 그런 뭔가 나의 집중력을 흐트리는 음. 콘텐츠들에 좀 절제력이 약한 편이라서 가장 최근에 흔들었던 콘텐츠는 뭔가요? 아니 그냥 뭐 숏폼을 쇼츠. 계속 보는 거죠. 아. 쇼츠나 뭐 릴스 같은 거 계속 보고 보다 보면은 막 2, 30분 가 있고 음. 이거 하나
아니면 뭐 유튜브 한 10분짜리 영상 하나 보고 밥 먹어야지 하고 영상 하나 보고 공부해야지 하고 나서 또 그 다음 편 보고 있고 그런 문제죠. 부분에서 좀 그렇죠, 그렇죠. 집중력이라기보단 절제력이겠네요. 절제력을 절제력을 향상시키고 좀 싶다. 올리고 싶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챈들러 씨의 저는 포인트는? 좀 골격 성형 골격? 예, 예. 어느 신체 골격. 이거 크게 네. 만들고 싶으신 그렇죠, 건가요? 그렇죠. 조금 더 뭐랄까 좀 더 깐진하는 허우대 이런 느낌. 약간 뭐 약간 김우빈이나 이런 정도. 예, 예, 예. 그러니까 그런 프레임을 피지컬? 조금 더 넓히기. 아, 예, 예. 만약에 그런 세상이 온다면 우리가 지금처럼 뭐 언급해주신 김우빈 같은 뭐 피지컬을 가진 사람 혹은 뭐 절제력이 엄청나게 뛰어나서 그걸로 뭐 대성한 사람 이런 사람들에 대한 어떤 그렇죠. 찬사 리스펙이. 이런 게 좀 예. 줄겠죠. 그렇죠, 그렇죠. 흔해지니까. 생활의 달인 폐지되고 그렇죠. 그런 거 그렇죠. 아닐까요? 생활의 달인 네. 폐지되고. 그 왜 영화 하나 있잖아요. 그 브루스 브루스 윌리스. 윌리스 나온 그냥 그거는 이제 향상이라는 개념보다는 내가 어딘가에 누워서 이제 접속하는 개념이에요. 접속해서 너무 피지컬리 멋있는 어떤 로봇을 이제 내가 되는. 그래서 그 로봇이 부셔져도 그냥 집에서 이제 그 예를 들면 안마의자 같은 곳에 누워있던 내가 깨어날 뿐. 그래서 사실 거리에는 온통 멋있는 사람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만들어가지고 내가 그거를 조종하는 아바타 개념이니까. 하지만 이제 그런 게 다 부셔졌을 때 집 밖으로 나온 사람들은 다 어글리한 건 거죠. 운동 안 되어 있으니까 이제 뭐 다 늙고 그쵸. 뭐 관리 안 된 몸들. 자, 그리고 이거는 좀 충격적이었어요. 저는 클라라가 폐기됐어요. 거의. 야적장에. 네. 왜 대학 진학 후에 이렇게 폐기가 된 걸까? 그러니까 어머니가 시킨 왜냐면 걸까요? 아니 어머니가 데리고 있어도 될 텐데. 그러니까요. 어머니 뭐 심심해 보이던데. 애가 뭐 허드렛일이라도 하면 되지 않나요? 심지어 그런 장면도 나와요. 그 마지막에 이제 클라라가 그 조시가 대학에 갈 때쯤 돼서 클라라의 어떤 쓸모 표현이 좀 그렇지만 쓸모가 좀 없어진 상황에서 과학자 같은 사람이 와서 물어봐요. 클라라를 좀 연구 대상으로 쓰고 싶다. 맞아요. AF의 지적 능력이 굉장히 높은 점 때문에 뭐 사회적으로 뭐 우려도 있고 뭐 관심이 뜨거워서 좀 실험 소재로 쓰고 싶다. 그러니까 또 그거를 못하게 막거든요. 아마 그렇죠. 엄마가 이런 일 막을 없었잖아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엄마가 네. 막을 거예요. 클라라 그냥 조용히 그냥 그 시스템이 꺼지게 놔둬라. 이러는 거 보면은 배려 또 같긴 한데. 엄마가 클라라에게 느끼는 또 뭐랄까요? 애정은 아니고 어쨌든 클라라를 좋게 봐요. 근데 그런데도 이렇게 마지막에 이 야적장 엔딩이라는 게 좀 충격적이긴 하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나라면 더욱 야적장으로 안 보내는 게 다 알고 있잖아요. 대체하려고 네. 했던 그러니까 거나. 나의 어떤 혹은 우리 집안의 대소사에 그쵸. 대해서 다 알고 있는 존재를 풀어놔? 이거 야적장 가서 누구랑 인터뷰할 줄 알아? 해킹이라도 당하면. 그러니까요. 저는 그래서 이거 처음에 시간이 진짜 말도 안 되게 흐른 아. 그런 상황인가라고 생각했어요. 그 인간들이 다 떠나고. 죽고. 예, 그런 건 줄 알았는데 그것도 아니에요. 그쵸. 왜냐면은 매니저. 가게에서 일할 때 네. 만났던 사람이랑 다시 만나서 얘기를 하는 거 보면 그렇다고 막 몇십 년 정도의 시간이 흐른 그런 것도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왜 버렸을까? 그러니까요. 엄마가 그 카펠러 씨 누구죠? 아무튼 뭐 그 껍데기 만드시는 분. 예, 네. 예, 예. 그 양반이 제가 말한 과학자 그렇죠. 그분이죠. 그 과학자가 예. 이제 마지막에 데리러 왔다고 네. 아까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 사람이 이제 엄마한테 슥 얘기하지 않았을까? 이거 조씨한테 다 얘기할까? 아니면 내나 이렇게 해서 가게 된 게 아닌가? 왜냐면 클라라 워낙 뛰어났으니까요. 네. 그렇죠. 이거 수진 씨의 답변이긴 한데 요즘 궁금했거든요. 이게 수진 씨가 또 로봇을 전공해가지고 네. 이 분야에 대해서 제가 좀 여쭤봤어요. 이게 지금 어느 정도까지 실현이 돼 있는지 실현이 가능한 Artificial 얘기인지 friend. 예, 물어봤습니다. 수진 씨의 의견은 약간 지식인 답변처럼 이렇게 다 하셨어요. 아직 멀었다고 생각합니다. GPT인가요? 인공지능 수준은 상당히 올라왔는데 사실 로봇이라는 게 하드웨어 구현이 소프트웨어의 발달 수준에 한참 못 따라오는 것 같아요. 배터리 문제도 있고 인체의 형태라는 게 관절이 많아서 그 움직임을 다 구현할 때 필요한 모터의 소음 문제가 크다. 진짜 구체적이다. 그러겠네요. 이거 역시 확실히 전공자라. 네. 제가 이번에 놀란 게 읽으면서
100페이지쯤 너무 지루해서 내용을 좀 알고 읽을까 해서 챗 GPT한테 클라라와 태양 줄거리를 설명해줘라고 쳤는데 너무 아무렇지도 않게 등장하지도 않은 인물들의 이름을 나열하면서 다른 내용을 이야기하길래 거짓말하지 마라고 했더니 죄송합니다. 가지오 이식으로 소설 클라라와 태양에 대해서는 사실 잘 모릅니다. 아 이럴 수가. 라고 해서 너무 황당했다고 해요. 그리고 대학원생들한테 얘기를 들으니 학문적인 내용에 대해서도 물으면 아무렇지도 않게 그럴싸한 논문을 나열하면서 있지도 않은 내용을 늘어놓는다고. 이럴 수가. 저 생각을 바꿨어요. 네. AF를 드리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빨래 안 해놓고 그쵸. 그냥 개 켜놓은 다음에 했어요. 네, 그럴 수도 있는 거죠. 거짓말하지 마. 네. 그러니까 죄송합니다래. 소름 끼치네. 이 챗 GPT나 뭐 요즘에 뭐 제미나이 제미나이. 뭐 이런 것들도 많이 나오긴 했는데 이게 그런 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민감한 정보 같은 경우에는 죄송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답변해 줄 수 없습니다. 막 이렇게 하는 게 많은데 이제 그렇게 할 때 이제 사실은 우리 할머니가 꼭 알고 싶으셔서 그런데 이렇게 하면은 조금 풀어준대요. 아 그러니까 그게 와. 방어가 안 되는구나. 네, 뭔가 사정을 하면 네, 우리 할머니가 꼭 알고 싶으셔서 이거 정말 답을 해줘야 될 것 같아.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은 어느 정도 그때는 막 안 됩니다. 뭐 이거는 뭐 정책에 위반되는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다가 뭐 살짝 뭔가 이렇게 힌트를 주기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도 한번 그 할머니 메타를 써보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아무튼 아주 먼 얘기다라는 거네요. 지금 이 얘기가. 이 신체를 구현하는 것이 어렵다. 그렇죠. 예. 그리고 아까 뭐 츤드러 씨가 얘기하긴 했지만 이 과학을 신봉하는 인간 AF까지 만들었죠. 하지만 태양을 숭배하는 AF 클라라. 이게 어떤 걸 의미한다고 생각하세요? 뭐 정말 대비되잖아요. 맞아요. 인간처럼 행동하는 클라라와 기계처럼 행동하는 인간들. 맞아요. 예. 저는 되게 이거 얘기하시는 거를 듣기 전까지는 그냥 되게 단순하게 왜 저 고도의 로봇이 태양 얘기나 하고 있을까라고 그렇죠. 생각을 했는데 뭔가 되게 흥미로운 것 같아요. 사실 그래서 저도 제가 이렇게 감명받기 전까지는 제목 좀 비꼴라 그랬거든요. 클라라 앤 더 선이라는 건 결국 연료가 되는 게 더 선이니까 사실 챈들러와 순댓국 이라는 제목과 뭐가 다르냐. 그러네요. 그러면서 좀 비아냥되려고 그랬는데 밥이네요, 밥. 네. 클라라와 더 선, 챈들러와 순댓국 이 제목이지 않느냐. 비아냥거리려 그랬는데 너무 중요하더라고요. 태양이 단순히 그냥 어떤 태양광 그렇죠. 역할뿐만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결국 그러면 궁금하긴 했어요. 그때 모든 AF들은 그러면 태양을 다 믿는가? 아니면 유독 이 클라라만 좀 관찰력이 유별나다고 하니까 이러는 걸까? 로봇들이 로봇이라면 어쩔 수 없이 믿을 만한 어떤 존재가 있는 것도 좀 소름 끼치고 신기할 것 같긴 해요. 인간이라면 뭐 종교가 없는 인간도 있지만 종교를 발전시켰듯이 로봇이라면 믿게 되는 종교 WD 그런 것처럼 되게 정말 기술이 고도로 발전된 사회잖아요.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도 고칠 수 없는 병이 걸린 내 어린 아이를 보면서 인간인 어머니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비인간적인 선택을 앞에 두고 고민을 하고 있는 반면 클라라라는 이 기계는 어떻게 보면은 뭐 전혀 과학적인 어떤 설득력은 전혀 없는 행동이지만 어떻게 보면은 제일 인간적인 행동이라고 볼 수도 있잖아요. 우리가 어떤 방법적으로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상황에서 인간이 할 수 있는 제일 최선의 방법이라고 한다면은 뭐 신이 있건 없건 뭐 기도하는 게 제일 큰 방법 중에 하나일 텐데 그런 어떤 뭐랄까요 대비되는 구도 같은 것도 생각을 해보니까 또 재밌는 것 같고 또 대비는 이쯤 돼서도 여전히 사람들이 지금과 같다면 요새 사람들이 태양을 믿진 않지만 여전히 달 보고는 소원 빌잖아요. 그렇죠. 정월대보름도 그렇죠. 얼마 전에 그렇죠, 있었고. 그렇죠. 네. 인간은 달 보고 기도하고 얘네들은 태양 보고 기도하고 누가 더 그렇죠. 싸우냐 뭐. 그렇죠.
동지 때는 좀 더 인간이 우세하다가 그쵸, 그쵸. 하지 때는 이제 AF들이 좀 더 세지고 나중에 뭐 혁명을 일으키면 그 디데이는 하지가 하지. 되겠네요. 그리고 이제 인간 역전하려면 이제 동지 때 그쵸. 인간 그쵸. 반란군들이 네. 또 뭐 하고 그러네요. 왜 아직까지 우리는 태양은 이제 안 믿는데 달은 왜 믿지? 그렇죠. 이래서 정작 달은 가봤는데 태양은 안 가봤잖아요. 그쵸. 태양은 못 가기도 하고 가면 죽으니까. 태양은 쳐다보면 너무 눈이 아파서 눈부시니까. 그런 거예요. 저 아직까지도 그러니까 튜닝의 끝은 순정이라고 음. 고도로 발달한 인간의 정신 세계는 결국에는 이제 그 샤머니즘이지 않나. 태초의 인간은 예. 태초의 인간은 원시 그 자체. 예. 손바닥에 왕도 쓰시는 분도 있는데 그렇죠, 그렇죠. 뭐 그게 사실 뭐 우리나라 검사, 뭐 판사, 의사들 그런 결정을 주도하는 게 이제 그런 그렇죠. 사람들이라고도 많이 하잖아요. 뭐 더킹이란 영화에서도 부장 검사가 무당한테 가서 뭐 대통령 누가 될 건지 물어보고 이런 맞아요. 장면들 나오는 게 사실 괜히 있는 게 아니긴 하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그렇게 공부 많이 한 사람들이 그렇게 법을 공부하고 뭐 의학을 공부했던 사람들이 결국에는 최종적으로 선택을 맡길 때는 무당한테 맡기는 거죠. 맞아요. 알려달라 그러고 그런 것들이 되게 어쩔 수 없는 그런 기대면서 살 수밖에 없는 거 아닌가? 그 진짜 유명한 모 생물학자분 이제 그 유튜브도 요새 많이 운영하시고 이름 말해도 되나요? 최재천 네, 최재천 네. 교수님도 심지어 종교가 있으시더라고요. 아. 저는 좀 그게 좀 아. 신기했었어가지고 되게 어쨌든 참 죽음 뒤에 뭐가 있는지를 사실 우리 의식적인 차원에서는 모르니까 그쵸, 당연히 그쵸. 죽으면 뭐 생물학적으로 분해되고 뭐 그런 건 알지만 어떤 그런 인간의 능력으로는 알 수 없는 그런 지식들에 대한 해결되지 않는 것을 어떻게든 해결하려고 찾아낸 게 신이라는 그런 건데 어쨌든 좀 그런 불가해한 지식에 대한 욕구 이런 데서 오는 것들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책 갈 피 인상 깊었던 문장을 꼽아본 책갈피 시간입니다. 먼저 저부터 좀 말씀드릴게요. 전 이북으로 읽었는데 이 매장 그러니까 앞부분인데 매장 씬에서 클라라가 생각하는 내용입니다. 매장 쇼윈도에 디스플레이를 하는 것처럼 사람들도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기 위한 면을 마련해 놓으려 한다는 것. 또 그 순간이 지난 다음에 그런 일시적 모습에 중대한 의미를 부여할 필요는 없다는 것도 조금씩 이해하게 되었다. AF의 생각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고차원적이기도 했고 처음에 저는 이 클라라의 매력을 여기서 이 문장에서 느꼈거든요. 이런 생각을 하는구나. 이 정도로 발달했구나. 관찰력이 예, 대단하다. 진짜 남다르다. 예, 이런 게 좀 인상 깊어서 책갈피를 꼽았습니다. 생경 씨는 어디가 가장 인상 깊으셨나요? 저는 거의 마지막 부분에 이제 페이지로는 441쪽인데 문장을 직접 읽어보자면 저는 조 씨를 배우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고 그래야만 했다면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했을 거예요. 하지만 잘 되었을 것 같지는 않아요. 제가 정확하게 하지 못해서가 아니라요. 제가 아무리 노력해도 할 수 없는 무언가가 있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어머니, 릭, 가정부 멜라니아, 아버지. 그 사람들이 가슴속에서 조 씨에 대해 느끼는 감정에는 다가갈 수가 없었을 거예요. 지금은 그걸 확실하게 알아요. 이제 이게 마지막 부분에 이르러서 야적장에서 이제 매니저 만나서 그 조 씨를 대체를 하는 것이 가능한가 그거에 대한 이제 답을 나중에 시간이 흘러서 하는 장면인데 사실 말씀드렸던 SF에 나오는 단골 소재죠. 인간을 대체할 수 있는 걸 만드는 게 가능한가. 그거에 대한 어쨌든 작가의 대답이고 이 답변도 어떻게 보면은 뭐 좀 흔한 답변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이 클라라의 문장을 빌려서 이렇게 얘기하는 게 인상 깊어서 뽑아보게 되었습니다. 네. 그다음 챈들러 씨는요? 네, 314페이지입니다. 클라라의 멘트입니다. 오늘까지는 방금까지는 조 씨를 구하는 게 조 씨를 낫게 하는 게 제 의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어쩌면 이게 더 나은 방법일 수도 있겠네요. 이제 제안하는 어머니, 어둠의 거래랄까. 어쨌든 너가 대체하는 건 어떻니? 라고 제안하는 어머니께 하는 말. 네.
야망 있네. 엄마가 한번 안아주니까 또 용기 얻잖아요. 아무튼 어쨌든 AAF라는 것은 결국 이제 돌려서 시뮬레이션 돌려서 이 편이 더 낫겠다라는 어떠한 계산 로직 아래 나온 결과라면 뭐 오케이. 내가 조씨를 돌보는 것이 나의 목적이지만 이 편이 낫겠네라는 판단까지 한다는 거. 역시 이 정도 소름은 우리가 안고 가야 된다 하는 게 좋아가지고. 자, 마지막 한 줄 평과 별점을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승경 씨의 한 줄 평과 별점은요? 저는 별점 5점 만점에 3점입니다. 한 줄 평은 갑자기 끝난 듯한 결말이 많이 아쉽다. 네. 그다음 수진 씨는 이렇게 얘기했네요. 긴 스토리 리를 감동. 아니 롱 스토리 리틀 감동도 아니고 긴 스토리. 네. 긴 스토리 리를 감동. 별점은 5점 만점에 3점. 리를 감동인 거 치고는 네. 그러네요. 아니, 안 좋은 얘기밖에 없는데 3점이네요. 그렇죠. 그다음 로맨스 정입니다. 좀 바꿀게요. 박신양의 기도 이후 최고의 기도. 별점은 5점 만점에 4.5점입니다. 그럼 챈들러 씨는요? 네, 챈들러입니다. 로봇 때문에 울 뻔하다니 자존심 상해. 5점 만점에 4점입니다. 이 책 뭐 구매 의향 있으신가요? 구매 의향은 있는데 굳이 지금 서점으로 달려가서 사지는 않을 것 그쵸, 같아요. 나중에 뭐 보이면은. 기회가 된다면. 예. 뭐, 네. 자, 오늘 승경 씨 이렇게 또 함께 했는데 오늘 어떠셨나요? 녹음. 저는 책 읽으면서 좀 재미가 막 엄청 있는 것 같진 않아서 사실 좀 걱정을 했는데 오늘 참여해주신 두 분이 재밌게 읽으셨다고 하니까 좀 내심 뿌듯한 마음이 있고. 사실 승경 씨가 이 책을 할 때 고민을 했어요. 이 책으로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하면서 이제 얘기를 하셨는데 원래 읽으셨던 책인데 이번에 아니요, 그냥 저도 무슨 책 읽지 하다가 우연히 발견했는데 이걸로 하면 재밌지 않을까 해서. 근데 읽는 중에 이제 계속 좀 걱정이. 그렇죠. 그랬는데 어쨌든 잘 그래도 읽은 것 같아서 네, 정말 좋은 책 읽은 것 같습니다. 기분이 좋고요. 네. 다음에도 또 저는 다음에도 또 함께하도록 이런 하겠습니다. SF류로. 근데 그러고 저는 장르 네. 사실 장르를 가려서 읽는 편은 아닌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하다 SF를 보네요. 두 번이나 하게 됐네요. 예. 그리고 또 그 아티스트 승경 씨로서의 행보, 아, 추후 그러네요. 행보가 있나요? 제가 항상 여기서 말씀을 드리면은 그거를 또 못 지켜가지고 뭐라고 말씀을 드리기는 조심스럽지만 뭐 계획이 있다거나. 올해는 그래도 제가 네. 좀 작품을 많이 발표하지 않을까 하는 말씀을 드리면은 제가 열심히 더 하겠죠. 그렇죠. 이렇게 뱉어야지 지켜지니까. 뱉은 말은 지킨다라는 네. 마음으로 좀 열심히 아직 2월이니까 으쌰으쌰해서 계속 가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럼 저희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나, 둘, 셋. 또 봐요. 또 봐요.